영의정 박순, 영의정 홍성. 1. 영의정 박순. 장원급 제자가 영의정이 되다. 징크스를 깬 사나이. 조선시대에는 묘한 징크스가 있었다. 과거 시험 최고 성적인 장원급 제자는 영의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 수백 년 동안 장원급 제자가 영의정이 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1553년 31세의 나이로 정시문과에 당당히 장원급제한 박순이 훗날 이 징크스를 깨뜨리고 조선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에 오르게 된다. 박순의 출발은 남다른 집안 내력에서 비롯된다. 그의 백부 박상은 기묘명현이자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고 아버지 박우와 삼촌 박정, 박상 세 형제는 동국 삼박으로 불릴 만큼 학자와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 여기에 박순과 사촌들까지 합쳐 일가 육문장이라 칭송받은 가문이었다. 6살에 어머니를 잃고 어렵게 자랐으나 8살에 이미 시를 지을 만큼 총명했다. 15세에 당대 최고의 사상가 화담 서경덕의 문인으로 들어가 책과 실제를 병행하는 학풍을 익혔다. 서경덕이 죽자 제자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지만 박순은 허엽과 함께 끝까지 스승을 섬겼다. 이후 화담의 제자를 논할 때 이 두 사람이 으뜸으로 꼽혔다. 더 나아가 박순은 남명 조식을 찾아다니며 배웠고 조식이 상경할 때마다 옆에 붙어 다니며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조식이 귀향할 때면 항상 한강나루까지 직접 배웅했다. 퇴계 이황에게도 가르침을 구했으니 당대 최고 학자들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었다. 권력의 핵심에 맞서서 올린 이름 분명한 오랑캐 소위. 1561년 39세의 박순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다. 홍문관 은교로 재직 중이던 그에게 임금의 명이 떨어졌다. 죽은 임백령의 시호를 정해 올리라는 것이었다. 임백령은 윤원형, 정순붕 등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살림 선비들을 죽인 인물이었다. 당시 권력의 핵심에는 윤원형이 영의정으로 버티고 있었고 명종 추대에 공을 세운 훈구 공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임백령에게는 충자가 들어간 시호가 내려질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다. 홍문관 전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순이 칼을 뽑았다. 임백령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시호를 소위라 정해 올린 것이다. 소위는 분명한 오랑캐라는 뜻이었다. 죽은 임백령에게 대놓고 욕을 먹인 셈이었다. 영의정 윤원형이 혀를 찼다. 훈구 공신들 사이에서는 박순을 국문하여 죽이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주변 모든 사람이 걱정하며 시호를 고치라고 설득했다. 함께 일을 처리한 동료 박근원마저 겁에 질려 외척과 고관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다녔다. 박순은 태연했다. 문을 닫아 걸고 명을 기다렸다. 결국 승지의 압박에 시호를 충원으로 고쳐 올릴 수밖에 없었고 명종은 크게 노하여 중형으로 다스리려 했다. 다행히 심강과 이양이 나서서 파직으로 마무리됐지만 박순은 얼마나 태연했는지 가족들조차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다. 그날 어린 딸이 반갑게 마중 나오자 박순이 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자칫하면 너를 다시 못 볼 뻔했구나. 폭군 윤원형을 무너뜨리다. 파직당해 나주로 내려간 박순은 이듬해 한산군수로 다시 기용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1565년 43세 드디어 대사관의 자리에 올라 오래 벼르던 반격의 기회를 잡는다.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형의 배경이 사라졌다. 박순은 즉시 움직였다. 당시 대사원 이탁이 휴가 중이었는데 박순이 직접 찾아가 기용시켜 함께 윤원형 탄핵에 나섰다. 탄핵 상소를 올렸으나 오래도록 임금의 윤허가 떨어지지 않았고 함께 상소를 올렸던 이들이 점점 난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순이 정색하며 말했다. 권력을 가진 간신배를 배려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한들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결국 윤원형은 축출됐다. 수십 년간 사림을 탄압하며 권세를 누리던 윤원형 일파가 무너졌고 사림의 시대가 열렸다. 실록은 이를 두고 생민의 한 가지 해독을 뽑아버리게 된 것은 박순의 힘이었다고 기록했다.
같은 해 박수는 승려 보우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도 올렸다. 문정왕 후에 비호 아래 불교를 앞세워 폐단을 일으킨 보우를 향한 직격탄이었다. 사관은 박순을 이렇게 평했다. 천성이 강직하고 간결하고 억세고 사나운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의 착한 일을 들으면 그 마음에 좋아하여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도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니 사림이 어질게 여겼다. 1568년 46세의 박수는 홍문관 대제학에 발탁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의 성품이 드러났다.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퇴계 이황을 먼저 대제학에 임명해달라는 상소를 올리고 스스로는 한 급 아래인 제학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일이라며 찬탄했다. 청빈한 정승, 그리고 쓸쓸한 말년. 1579년 57세, 박수는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장원급 제자는 영의정이 되지 못한다는 오랜 징크스를 깨뜨린 순간이었다. 이후 약 6년간 영의정으로 재직하며 이이성훈 등 후배 학자들을 적극 추천하고 우대할 것을 왕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박순이 누린 것은 권세가 아니라 명성뿐이었다. 수십 년간 최고 위직을 지냈음에도 녹봉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물러날 때 남은 재산은 3칸짜리 낡은 집이 전부였다. 가솔이 많아 항상 먹거리가 모자랐고 배불리 먹는 날이 드물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염글리, 청백리에 버금가는 청렴한 관리로 공식 녹선했다. 말년은 쓸쓸했다. 1585년 63세, 동인들이 이이성훈 박순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그와 함께 공부했던 동문과 문화생들마저 동인이 되어 그를 탄핵했다. 14년간 지켜온 정승자리에서 물러난 박수는 용호에 은거했고 이듬해에는 포천백운산에 암자를 짓고 술과 시로 세월을 보냈다. 40년 전 나주로 낙향할 때 읊었던 시가 말년의 풍경과 묘하게 겹친다. 서풍이 불어 눈물만 옵깃을 적시네. 1589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문충. 사후 광국원종 공신 1등에 책록되었고 나주, 광주, 개성, 영평 4곳의 서원에 제향되었다. 스승 서경덕의 학문을 평생 지키고 권력에 굴하지 않으며 벼슬 끝에 3칸 집만 남긴 선비였다. 영의정 홍섬, 3대 영의정 가문의 주인공. 조선 역사상 가장 부러운 집안. 홍섬의 어머니 송씨는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여성으로 손꼽힌다. 영의정 송질의 딸로 태어나 영의정 홍원필의 아내가 되었으며 영의정 홍섬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영의정의 딸, 아내, 어머니를 모두 경험한 여성. 궁중의 왕후조차 그녀를 존경했다고 하니 권력의 정점에서 3번이나 꽃을 피운 셈이다. 아들 홍섬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영의정의 외손자의 영의정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 이름값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이기도 했다. 김한노에게 찍혀 고문 직전까지 28세에 문과에 급제하며 승승장구하던 홍섬은 32세에 처음으로 벼락을 맞는다. 이조자랑으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권신 김한노의 잘못을 털어놓았다가 그 말이 김한노의 측근 허황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무고로 얽힌 홍섬은 투옥되어 고문을 받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전라도 흥양현으로 유배되었다. 3년 뒤 김한노가 사사되자 그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억울하게 잃은 3년이었지만 훗날 이 경험은 그에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처세의 교훈을 남겼다. 시험 문제 하나로 사지에 몰리다. 홍섬의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은 57세 때 벌어진다. 과거 시험 별시의 시험관이 된 그는 출제 문제를 이렇게 정했다. 역대 왕실 외척과 환관의 화를 들라. 얼핏 보면 역사적 사례를 논하는 무난한 문제 같다. 그러나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들던 윤원영의 신복이양이 이 문제를 보고 격분했다. 외척의 폐해를 묻는 문제가 곧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양은 홍섬을 아예 죽이려 했고 홍섬은 병을 핑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칩거하다 결국
모든 현직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심강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시험 문제 하나가 정치적 함정이 되는 조선 관료 사회의 살벌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청백리로 뽑히고 임금이 부축을 명하다. 49세 때 홍섬은 청백리에 선발된다. 임금이 청렴하고 근면한 신하를 뽑으라고 명하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홍섬의 이름을 댔고 대궐들에서 연회까지 베풀어 주었다. 50평생 조심조심 처신해온 결과였다. 71세에 영의정에 오른 뒤로는 다리에 병이 생겨 잘 걷지 못했는데 선조 임금은 어린 내관에게 명하여 홍섬이 출입할 때마다 부축하게 했다. 늙고 병든 재상을 내관이 붙잡고 걷는 모습이 매일 궁궐에서 연출된 것이다. 조정에서 50년을 버텨온 원로에 대한 왕의 예우였다. 90세 어머니와 괴장 하사의 명장면. 홍섬이 70세가 되던 해 임금은 그에게 괴장을 하사했다. 괴장은 나이든 고위 신하에게 임금이 내리는 안석과 지팡이로 최고의 예우 중 하나다. 그런데 이때 홍섬의 어머니 송씨는 무려 90세였고 아직도 정정했다. 아들이 임금에게 괴장을 받고 주화까지 하사받아 어머니 앞에서 그 영광을 드리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어제 오늘에 없던 일이라며 탄복했다. 70세 아들이 90세 어머니를 모시고 왕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장면. 조선 내내 손에 꼽힐 만한 효도의 절정이었다. 77세의 어머니를 잃고 채식으로 상을 마치다. 홍섬의 어머니 송씨는 결국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77세의 홍섬은 어머니의 죽음에 예가 지나칠 정도로 슬퍼했고 임금이 승지를 보내 원로 대신은 스스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고기를 먹으라고 거듭 명했다. 그러나 홍섬은 끝내 채식을 고집하며 상례를 마쳤다. 임금이 직접 어차를 내려 당부하고 졸곡 때 승지를 보내 육식을 강권했는데도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관의 냉정한 평가. 실록을 남긴 사관들은 홍섬에 대해 칭찬과 비판을 함께 남겼다. 칭찬으로 청렴 근신하게 절조를 지켰고 효행이 독실했으며 재주가 있었다. 비판에는 까다롭게 살피기를 좋아하고 궁량이 좁았다. 여러 차례 좌절을 당한 뒤 노년에 이르러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생겼으니 비루하다. 서자를 먼 친척의 양자로 보내 그 재물을 차지하고 벼슬로 보답했으니 노년의 욕심을 삼가지 않았다. 50년 관직 생활의 명암이 고스란히 담긴 평가다. 영의정이라는 정점에 올랐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 이황이 조정에 나오지 않아서 차선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은 두고두고 아프게 남는다. 마지막 순간 82세로 임종이 가까워지자 선조 임금은 승지를 보내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홍섬은 이미 말을 하지 못했다. 임금은 매우 슬퍼하여 조회를 패하고 소식을 드셨다. 3대에 걸쳐 영의정을 배출한 남양 홍씨 가문의 마지막 영의정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재직기간 2년 6개월의 영의정이었지만 조선 관직 사회에서 50년을 버텨낸 삶이었다.